덜 오른 아파트들을 찾아가는 그 기법만 익혀도 충분히 부를 쌓으실 수 있거든요. 결국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냐, 요거까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내 집 마련이 작가님만의 예. 좀 매수 타이밍 전략이 있을까요? 올해면 올해, 내년은 내년. 그럼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내가 들어야 되냐. 그렇죠. 그게 궁금한데 네, 그렇죠. 어느 때인지. 네, 그렇죠. 올해에도 굉장히 360일 많은데 네. 언제 들어야 되냐. 요런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 이제 KB 데이터를 많이 모니터링 합니다. KB 통계라는 곳에 가시면 엑셀을 매주 올려놓습니다. 주간 동향. 예, 네. 주간 동향에 올려놓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뭐 금주 뭐 가장 1위, 금주 상승률, 매매 상승률 1위, 뭐 전세 상승률 1위 이렇게 표로도 나오고, 근데 그 옆에 탭들을 다 보시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데이터 중에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게 저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걸 봅니다. 매수 우위 지수. 여기에 심리와 거래량이 다 들어간 데이터인데 결국 사람들이 심리를 붙으면서 아까 후보군으로 뽑아놨던 지역들 중에 사람들이 심리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치고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뭐 10,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가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 20, 뭐 5, 10, 20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마찬가지로 뭐 10년치 데이터를 해놓고 그다음에 평균선에 있었는데 아니면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이게 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 요즘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 우위 지수로 먼저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흐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에 불이 붙었구나. 요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 지수도 올라가는 걸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매수 우위 지수가 좀 더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이건 심리인데 지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나요? 거래량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고 거래량이 예를 들면 내가 뭐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매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매물을 내놨는데 투자자들이 들어가면서 아니면 뭐 실거주 장세가 오면서 매물이 싹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 달에 이제 거래량이 아니면 매주, 이건 매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에 갑자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청주시 거래량이 확 튀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쓸어 갔구나. 매수 심리가 높아졌구나. 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수 우위 지수를 보고 그 지역에 갑니다. 가서 이제 답사를 가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좀 민감하게 잡아내서 부지런하게 가면 아직 늦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갔는데 늦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보고 갔더니 늦었다. 물론 대장 아파트는 굉장히 빠를 수 있죠. 하지만 이 퍼지는 속도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느립니다. 천천히 퍼져요, 옹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예, 아파트 너무 많으니까 뭐 한 주 만에 한 달 만에 끝나진 않아요. 상승이 한번 상승 시작하면 2년간 상승을 하고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꼭 대장 아파트만 그 지역의 대장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장을 놓쳤다면 매수 우위 지수를 보고 가서 그냥 안 오른 부대장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갔는데 예를 들면 천안시에 갔다고 해볼게요. 매수 우위 지수를 보고 갔는데 천안시가 이제 서북구랑 동남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에 갔더니 서북구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막 몇 억씩 올랐어요. 예를 들면 뭐 분양권이나 신축부터 이제 올랐겠지만 그래서 뭐야 이거 다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 이제 동남구랑 같이 이제 그때는 매매 지수를 비교를 합니다. 아파트를 비교하기 전에 이제 지역의 서북구의 매매 지수랑 동남구의 매매 지수를 과거 데이터 KB 시계열에서 봤던 과거 데이터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갔을 때 예를 들면 봤을 때 서북구는 이렇게 올랐는데 동남구는 아직 뭐 그냥 완만한 상승이다. 서북구는 급격하게. 근데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렇게 같이 갔었다. 이런 게 보이면 동남구에 덜 오른 아파트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과거 사례에서도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저도 투자를 했었었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서구 유성구가 먼저 확 올랐죠. 그래서 서구 유성구가 오르고 그때 뭐 이제 다 올랐다 끝났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동구 예전에 무시하던 동구라고 이제 무시했었던 동구 아파트들까지 구축 아파트까지 다 싹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그 지역의 대세 상승장이 오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덜 오른 아파트들을 찾아가는 그 기법만 익혀도, 실제로 그 기법만 익혀도 그 지역에서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부를 쌓으실 수 있거든요. 가격이라는 게 네. 참 파도 같더라고요. 네. 어느 중심점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네. 그 물결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가 온기가 이어가는 네. 그런 형상을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매수의 지수로 큰 지역을 선택했고 매매 지수로 뭐 어떤 구를 좀 덜 오른 구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그 구에 가서 이제 아파트나 뭐 주택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결국 어떤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냐 요거까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 전세 매물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매매가 좀 이렇게 조금 올랐거나 아니면 거의 매매 지수가 거의 안 올랐는데 전세 이렇게 오르는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제 전세 힘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붙으면 매매랑 전세가 점점 이게 결국 전세가 실수요라고 하는 게 이제 붙으면 이제 상승 에너지가 폭발한다고 제가 한데 물론 요 패턴이 다 그러는 거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모든 조건들이 지구 숲을 봤을 때 다 부합했을 때 나머지 이제 나뭇잎에서 요거까지 해야 이제 상승을 하는 건데 요것만 보시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제 그 의도는. 그렇게 했을 때 매매는 좀 덜 올랐는데 전세가 이제 오르고 있다. 그러면 갭이 붙었으니까 투자 수요도 붙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실수요로 살았던 사람들, 전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뭐 돈을 조금만 더 얹히면 매매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내 집 마련이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도권이나 지방이든 지방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서도 실제로 저는 엊그저께도 후배가 찾아와서 조언을 구해서 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어디에 사야 되냐 이제 해서 이제 조언을 해준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이죠. 바로 며칠 전이니까 똑같이 말씀드리자면은 수도권에도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서도 많이 있고 그 예를 들면은 뭐 수도권에 이제 수도권의 신축이나 아니면 교통 호재로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들이 있어요. 수도권 외곽인데도 신축발로 아니면 호재발로 GTX-발. 네. 그럼 엄청 급등한 지역들이 지금 서울의 구축보다도 비쌉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요. 종종 보이고 같은 서울에서도 전 면적별로도 비교를 하거든요. 면적별로도 비교를 하는데 뭐 18평, 19평이 예를 들면 9억이에요. 18평, 19평이 분당에도 그런 아파트 있고 서울에도 서울 뭐 강남 아니고 그냥 일반 구에서도 18평, 19평이 9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좀만 주변에 살펴봐도 32평이 또 19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 같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이 큰 입지상으로 엄청 큰 차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형이 단기간 수도권 같은 경우 소형이 단기간 급등한 지역들 그런 경우 20평, 30평, 10평대가 지금 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축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평형대별로 이걸 저는 이제 평수갭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면적별로 이제 저평가된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 소형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중형 대형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형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중형 소형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지역 단지마다 다 다르겠죠. 그 부분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소형이 9억, 9억 하는 거를 제가 봤고 근데 막 40, 50평, 60평 이런 대형이 그냥 10몇 억인 거예요. 그런 경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실제로 뭐 1주택자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갈아타기 하는 것도 좋은 더 큰 평수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갈아타기 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급등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질문 주시는 분들이 다 급등한 지역들을 물어보세요. 그 지역이 좋으니까 올랐을 거고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을 보고 이제
다른 지역에 물론 조금 호재나 좀 덜하지만 예를 들면 10평대 가격으로 30평대 가격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굉장히 놀라요. 저도 놀라고 그분들도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이틀 전 얘기니까 이 순간에도 저평가된 지역이 분명히 있고 이 면적별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롱과 숏 전략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예, 말인가요?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롱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롱은 길다라는 뜻이고 롱에 배팅한다는 것은 상승에 배팅을 한다. 숏에 배팅한다는 것은 하락에 배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락에 배팅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을 외국에서 롱숏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7은 상승하고 3은 하락하고 다시 7은 상승하고 3은 하락하고 하기 때문에 자산이 계속 우상향을 했던 거고 뭐 주식 지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가격 지수, 토지, 모든 자산들이 버스비, 지하철비, 커피값 이런 것들도 다 우상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롱으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언젠가 숏이 오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은 숏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숏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숏이 굉장히 짧아요. 롱에 비하면. 롱이 10년 넘게 하면 숏은 한 2, 3년 더 오래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롱보다는 짧다는 거예요. 롱보다는 짧다. 그래서 저의 전략을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하락장이 오는 게 감지가 되더라도 제가 땡땡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많이 팔아도 최소 2채는 남겨놓겠다. 2채는 남겨놓고 진짜 하락장이 온다고 판단이 되면 다 팔라가 아니라 2채 빼고 다 팔라. 이런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롱숏 전략, 금융에서 뭐 외국이나 기관이 롱을 다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롱을 뭐 조금씩 팔 수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분,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외국의 좋은 주식 아니면 뭐 채권 주식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 롱을 다 파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체 이 자산을 다 던져버리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없고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지만 다 던지는 경우는 없다. 근데 보통 금융시장에는 롱과 숏을 같이 잡아놓죠. 그 이유가 좀 빠지면 숏에서는 수익이 났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올라갈 때 상승에 배팅하고 또 올랐을 때 숏에 좀 배팅 이런 식으로 이제 해칭을 하는 거죠. 해칭을 하는 건데 숏에 올인하는 그 사람이 진짜 특이한 이제 특출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보통 대개 이제 기업이나 이런 투자 자산가들은 롱을 다 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기. 물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비중 축소는 해요. 비중 축소는 하는데 이 비중이 내가 이렇게 상승 초반기에는 비중이 이렇게 늘렸다가 상승 후반기로 갈수록 비중 축소를 하지만 이거 0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살 집이랑 제가 2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랑 앞으로 살고 싶은 집, 그 집 뭐 분양권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최소 그럼 결국 2개 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겠죠. 저라면 최소한 가져갈 것 같고 이게 하락하더라도 결국 다시 올라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주택이라는 거는 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하나는 매수를 하셔야 그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간다. 우리 밥값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플레이션 해치하시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2채부터가 인플레이션 이상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후보는 그 지역 후보는 어떻게 좀 선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내 집 마련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일자리랑 너무 멀면 안 돼요. 일자리랑 근접하고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면 좋겠습니다. 그게 삶의 질에 있어서도 좋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부동산이든 모든 투자 공부를 해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나갈 때 그런 시간이 많이 있어야 여유 시간이 있어야 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서 좀 근접한 지역 중에 그다음에
본가나 뭐 친정이나 이런 데가 이제 가까이 있어야지 좋겠죠. 가까이 있는 지역들을 일단 찾습니다. 찾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스팟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순환주택들이 모여있는 그 스팟이 있을 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아파트. 이거 공부가 좀 필요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공부가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빌라 가격을 내가 아파트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근데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이 빌라 가격을 봤을 때 프리미엄과 뭐 감정가나 아니면 권리가액을 봤을 때 바로 내가 매매 환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공부만 하시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전부 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 지역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인데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요즘에는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맵 여기 잘 돼 있어서 그런 이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냥 A4 용지, 빈 용지에다가 빈 용지랑 펜 하나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냥 지도를 그립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마트가 있고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 후보 1, 후보 2, 후보 3 이렇게 다 그려봐요. 실제로 여기 W역세권 여기 있고 뭐 마트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뭐 레미안 여기는 뭐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려봅니다. 시세도 다 적어요. 시세. 재개발이면 프리미엄 얹었을 때 얘가 아파트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지 지금 실제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매매와 전세가 얼마나 되는지 분양권 시세는 프리미엄 얹었을 때 얘는 아파트 되면 얼마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적으면 이 A4 용지가 깜지가 됩니다. 깜지가 돼요. 깜지가 되면 남이 보면 못 알아보는데 내 머릿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느 주택이 저평가가 됐는지 그렇게 한 번만 하시면 그 지역에서 저평가된 주택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 저평가된 아파트를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반대로 사지 말아야 되는 아파트도 있을까요? 사지 예. 말아야 되는 주택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사지 말아야 되는 주택은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실패 사례도 많이 생기고 이제 고생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대 하자를 잘 봐야 돼요. 처음에는 요즘에 이제 투자 분위기가 너무 휩쓸리니까 집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집도 안 보고 그냥 계약금 넣고 나중에 계약하러 가면서 집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누수를 그러니까 찾는다 하더라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계속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뭐 밑에 집에 물이 새면 막 수리도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런 경우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적, 정신적 소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요런 중대 하자들 처음 가서 집을 볼 때 발코니나 베란다 요런 거 결로가 있는지 보일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밑에 집에 누수가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잘 보셔야 나중에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대 하자가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게 일단 그런 아파트들을 사지 않는 게 맞아요.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중대 하자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많죠. 이게 탑층을 매수했는데 누수가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는 진짜 처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층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관리소랑 이야기를 해야 되고 원인 찾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중대 하자가 있는 물건은 좀 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고 또 오르는 집값 때문에도 힘들고 넘쳐나는 규제로도 힘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이 부동산, 뭐, 어느 투자 자산 시장도 그렇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갖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멀어지거든요. 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실제로 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요즘에 세상이 또 워낙 빠르고 트렌드도 빠르기 때문에 관심 갖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관심과 노력을 딱 1년만 올인을 하시면 실제로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고 굉장히 투자 실력도 늘어나고 좋을 겁니다.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안전자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력을 0에서 100%까지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1년만 올인해서 노력을 하면 0에서 80%까지는 금방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금방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유튜브, 팟캐스트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 집 마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